부산에서 고령 가구와 1인 가구가 특히나 많은 곳이 바로 영도입니다. 영도 문화도시센터에서는 예술을 통해서 그들을 보듬는 사업을 꾸준히 진행해 왔는데요. 그래가 상도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어떤 상인지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예, 영도 문화도시센터의 고윤정 센터장 스튜디오에 함께합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고윤정입니다. 예, 영도 문화도시센터 그 처음에는 문화예술 사업에 좀 초점을 두고 활동을 했는데 이게 좀 어떤 계기로 생각이 좀 바꾸셨는지요? 주로 이제 도시에서 문화예술 사업을 한다고 하면 예, 큰 축제나 이제 또 멋진 공간을 짓는 것을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예. 그렇죠. 사실 저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 음악 도시를 할까, 미술 도시를 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주민분들이랑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그래서 10대부터 80대까지 다양한 분들을 총 34번 이렇게 만났는데 이분들이 저의 그런 계획을 굉장히 문제점을 많이 삼으시더라고요. 그게 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그냥. 치아뿌라 이런 거 있잖아요. 치아뿌라 그 뭐 내 사는데 하나도 도움 안 되는 거 뭐 그거 뭐 하려는 건데. 예. 그리고 뭐 동네에 뭐 조형무새하고 막 그런 거 다 필요 없다 치아뿌라. 예. 그러면서 이야기를 아주 그 많이들 해주시길래 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방향을 좀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센터장님 34번 부산분 맞습니다. 네. 예. 영도 문화도시센터 운영 초기에 영도 주민들은 그러면 치아뿌라 말고는 또 어떤 말씀을 전해주셨지요? 치아뿌라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하시는 거는 도시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아이들이 자꾸 줄고 있는데 아이들이 주는 것에 뭐 네 말하는 문화도시가 할 수 있는 게 있나 이런 거랑 이 동네에 이제 어르신들이 많고 막 고독사도 많은데 그런 거는 또 뭐 할 수 있나 이런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게 도시 의제라고 해요. 도시 문제 차원에서 문화예술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건가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 문화예술이 단순히 좀 보기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주민의 삶과 밀착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요거 풀어내기 쉽지 않거든요. 네, 진짜 그 어렵기도 한데 또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다는 게 우리가 문화예술 하면 주로 예술에 이제 포커싱을 많이 맞추시니까 클래식 음악 뭐 전시 이런 게 생각을 많이 하시지만 그렇죠. 통상적으로 문화에 포인트를 맞추면 가족 문화, 지역 문화, 조직 문화 할 때 그 문화를 또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문화는 뭐 삶의 양식이자 또 라이프 스타일처럼 생각을 할 수 있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더 뭘 대하는 태도, 그러니까 뭐 환대한다든지 좀 개방적인 마음을 가진다든지 하는 것들도 하나의 문화이기도 하고 24시간 어떻게 보내는가를 만드는 것도 문화이기도 하거든요. 출퇴근만 하다가 나는 오늘은 도서관에 갈 거야. 이런 어떤 삶의 반경을 바꾸는 것도 하나의 문화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영도에서 어떤 문화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의 어떤 삶의 반경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삶의 태도를 좀 바꿀 수 있을까? 이런 데 많이 좀 포인트를 많이 맞춰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아도 모든 센터 구성원이 주민 밀착형 문화예술 정책을 펼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 요래 들었는데 말씀해 주신다면 이게 또 저희가 꼭 그러려고 했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도 이런 좀 명분이 좀 있어야지 뭐 그렇잖아요. 저희가 영도에서 일을 하자마자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밖에서 무슨 큰 행사를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마스크 쓰면서도 가까이 만날 수밖에 없었어요. 동네를 돌아다니기도 했고 그리고 뭐 부산의 다른 동네도 다 그런지 모르겠는데 영도는 더 그런 게 무슨 사업이 중요한 것도 있겠지만 거기 일하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로 어떤 태도로 받아들이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무슨 사업하는지 모르겠고 가 너무 좋더라. 좋던데 일단 센터장님이 그 사람들한테 좀 호의적으로 다가가야지 그 사람의 호감을 느껴야지 되는군요. 무슨 뭐 할란지는 모르겠지만 뭐 네가 한다 쿠면 뭐 한번 참여해 볼게 뭐 이런 식이라고 하는 거가 특히 어르신들이 많아서 더 그런 편이세요. 공감이 갑니다. 뭘 하려고 한다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좋아서 참여하시는 것들이 많다 보니 주민 밀착형인 사업들을 진행을 할 수밖에 없고 또 기존의 문화예술이 뭐 이렇게 장르성이라고 치면 저희는 도시 문제 중심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라 가지고 밀착형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했는데
그게 오히려 더 좀 좋았다. 예, 접근 방식이 예. 맞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기도 하고 지난해 4월이죠. 영도문화도시센터에서 만든 영도체 요거를 바탕으로 한 문화도시 브랜드 상을 받으셨다고요. 이게 2022년에도 여러 차례 상을 받으셨고 영도체가 뭡니까? 저희가 상을 받은 거는 영도체를 포함해서 한선익기라고 하는 도시 브랜딩으로 진행을 상을 받게 되었고요. 네네. 이제 영도가 섬이거든요. 섬. 근데 4개의 다리로 연결되어 있고 네. 그리고 보면 영도의 어떤 도시의 변화라고 하는 거가 피난 수도 시절에 사람들이 모이면서 시작됐기도 했고 우리가 많이 아는 영도달에서 만나자. 막 죽지 말고 전부 다 영도달에서 만나자 했던 그 만남과 이별의 역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구현할까 하다가 저희가 선을 하나로 이으면 되겠다라고 해서 국내에서는 세계적으로 좀 보기 드물게 특정한 로고나 이런 방식이 아니라 규칙으로 브랜딩을 하게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 얼굴도 하나로 선으로 연결되면 영도 문화도시 브랜딩이 되고 말도 되고 고양이도 되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 근데 이 브랜딩을 사람들이 진짜 주민들이 쉽게 쓸 수 있는 건 뭘까 생각하다가 우리가 3살부터 죽을 때까지 글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글자체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이 들어서 영도체라는 글자체인데 영도체를 보시면 이어진 느낌이 있어요. 네, 이렇게 만들다 보니까 하모은행이 있습니다. 하모은행, 맥뭐 골드 그런 데서도 그 뭐로 연결되는 모두의 은행 이렇게 하면서 저희 글자체를 사용한다든지 중앙부처 같은 경우에도 연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였으면 저희 브랜딩이나 글자체를 사용하게 되면서 굉장히 이제 인기 있는 글자체로 자리 잡게 되었죠. 저작권료도 좀 받으십니까? 저희 무료로는 풀고 있고 상품 등록은 하고 있는데 작년에 보니까 약 100억 정도의 경제적 가치들이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러니까 왜 무료로 나가시냐고. 아깝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히트 치려고 네. 많이 쓰고 있는데요. 이게 다른 도시들은 보면 슬로건으로 브랜딩을 많이 해요. 보통 많이 하죠. 근데 이게 또 다 이 지자체장님이 바뀐다 하려면 또 없어지거든요. 그렇지. 그래서 저희는 이제 없어지지 않을 거라고 치면 시민들한테 가는 창작물이 맞다 해서 글자체를 만들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자체는 이미 다 퍼져 있고 그 지자체장이 바뀌어도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죠? 그리고 전국으로도 많이 쓰고 영도 주민들도 굉장히 많이 써서 간판도 쓰시고 막 그러십니다. 그렇군요. 연결되는 의미도 너무 좋고 수상 이유가 이런 데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또 상 받은 얘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영도 문화도시센터가 작년에 예술에 기여한 주민 우울감 해소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문화 돌봄 사업이 좋은 평가를 받은 건데 똑똑똑 예술가, 똑똑똑 예술 배달. 요거는 저 자갈차짐에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좀 소개해 주시죠. 저희가 이제 어르신들도 많고 그리고 부산에는 또 삼복도로 지형이 많잖아요. 어디 한 군데 사람이 모이기 힘들어요. 오시라고 하면은 이 버스나 타고 다녀야 되는데 그게 여의치가 않으시고 그래서 저희가 오시라는 것보다 가는 게 맞다. 요 생각 하나랑 그리고 사람이 외롭거나 힘들 때 보면 음악을 듣거나 글을 쓰거나 영화를 보고 하잖아요. 이제 예술이 기본적으로 치유적 기능들이 있다 해서 예술을 통해서 집으로 가는 거 거기다가 플러스 동네 이웃인 예술가가 우리 동네 가까이 사는 예술가가 간다고 하면 이 프로젝트가 끝나더라도 이웃으로 남지 않을까 싶어서 예술가가 집으로 가는 똑똑똑 예술가 외로운 사람들한테 이거 똑똑똑 예술 배달은 저희 탈시설이나 장애인분들이 좀 비자발적으로 고립된 상태인 거예요. 내가 원치 않은데 사람들 시선 때문에 좀 고립된 상태라서 제가 이런 분들을 이웃들에게 또 소개해주고 응원의 파티를 여는 파티 성격의 똑똑똑 예술 배달인데 저희가 이제 저희 센터에서는 똑똑똑 시리즈거든요. 똑똑똑 세계관이 있어요. 세계관이 서로 연결되고 인사하고 나누는 똑똑똑 세계관의 사업이 이제 진행됐었고 그게 자갈차짐에서 저희가 소개를 좀 드렸었고 그 외에 하고 있는 프로젝트로 치면 이제 좀 이렇게 일상 공간이 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신선동에 가면 어르신이 바로 집 앞에만 왔다 갔다 하시거든요. 허리가 너무 안 좋으셔서 운동을 많이 못 하시고 자녀들은 다 멀리 갔고 매일 저 한 번씩 가면 한 2시간씩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동네 슈퍼마켓이나 그 뭐 복덕방이나 뭐 이런 카페 같은 데들이 이런 어르신들이 오거나 이야기하면 좀 더
환영할 수 있는 공간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서 그런 일상 공간들을 저희 작년에 7개를 지정을 해가지고 예술 치유 공간으로 하면서 이제 상설 운영을 하게 된 거죠. 프로젝트를 거기서 상설 운영하고 공간 운영자분들이랑 동네 분들이 오면은 같이 뭐 밥을 먹는다든지 놀이 프로그램을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예, 약간 사랑방 역할을 하는 네, 공간이네. 사랑방 역할. 일단 거동이 불편한데 뭐 집 앞에서 뭐 잔치한다 아니면 사람들 모인다 그러면 가가지고 이제 밥도 먹고 좀 이렇게 하면서 소통을 한다 이거죠. 오. 재밌겠어요. 예, 그러니까 막 그 동네 분들이 밥 모임도 생기기도 하셨고 예. 그리고 거기서 뭐 재밌는 프로그램들이 계속 있으니까 하루를 좀 흥겹게 보내잖아요. 무료했는데 뭐 꽃 같은 거 심는 거 뭐 하기도 네네. 하고 때로는 뭐 커피와 관련된 걸로 프로그램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때만 가면 뭐 하는지 모르는데 그가 뭐 열린다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주민들이 하루를 흥겹게 보내시고 계십니다. 예. 예. 와, 센터님 아이디어도 엄청나지만 실행이 진짜 쉽지 않은데 실행 능력도 어마어마하시네요. 제가 지오윤정이거든요. 고윤정. 예. 아, 고자. 예. 가자. 간다. 고만 간다. 가자. 예. 오, 고윤정. 예, 또 고한 사업들이 있는데 예. 그 외에도 안녕 마음초대, 안녕 마음살롱, 마주봄 축제 등으로 주민들의 우울감 감소에 기여했다고 하네요. 요거는 어떤 사업인가요? 예, 저희가 이제 아까 그 안녕 마음 살롱이라는 게 이제 민간 치유 공간들을 만드는 것이고요. 예. 또 영도가 어르신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또 다양한 세대들이 있기 때문에 청년들인 대상으로 하는 그 좀 모여서 퇴사를 고민한 퇴사 마려운 사람들의 모임 뭐 이런 모임들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저희가 그 좀 불의의 사고가 있었어요. 교통학로에서 초등학교 학생인데 사고가 있으면서 이것을 좀 더 주민들과 잘 기억하고 할 수 있는 프로젝트 노란 안녕이라고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진행을 하면서 이 각 세대별로 있는 다양한 외로움과 우울에 관련된 것에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했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또 이게 또 그 지자체나 아니면 정부들은 숫자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그래 한번 고윤정이니까 숫자로 한번 확인해 보자 해서 사회 연결 척도가 있었어요. 척도를 공신력이 있는 척도들을 활용해서 비교를 한번 해봤죠. 여기는 외로움에 관련된 것도 고립감 그리고 본인의 어떤 자존감, 소통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되어가지고 척도를 전후 비교를 했었는데 비교를 했더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제 수치가 많이 개선이 됐던 부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그 좀 주민들 중에서 그 체크했던 것 중에서 고립감이라는 영역이랑 사교성 영역이 있거든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서 느꼈던 이 사교성 영역들 두 가지 영역이 좀 크게 변화가 있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생각하기는 집 안에만 있던 분들이 집 밖으로 나가면서 생긴 효과다. 그리고 혼자만 있다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생긴 효과다라고 생각이 맞습니다. 들었어요. 그래서 전 요즘에 이제 외로움 시대에 AI 이야기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AI는 아닌 것 같다. 난 아날로그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그 아무리 AI가 100번을 이야기해도 사람 한 사람 만나는 게 더 큰 효과인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제가 이제 프로젝트를 통해서 많이 하게 되었죠. AI가 이렇게 불러보면은 일단 너무 기계적이어가지고. 그런데 이제 일단 만나면은 뭐 자기 또래끼리도 만날 수도 있고 그죠? 마을 사람들 그러니까 뭔가 좀 서로 간의 사전 지식이 다 쌓인 상태에서 만나니까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그 센터장님 뭐 특별히 신경 쓰는 게 있습니까? 요즘 좀 새롭게 좀 뭔가 이거 보이는 사업 같은 게 있으세요?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막년이어가지고 사업들을 어떻게 지속해서 이어갈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사실 제일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사업적으로 치면은 이제 이주자라고 해야 되나요? 생활 인구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다양한 청년 세대랑 여기 살고 있는 주민들이랑 어떻게 서로 잘 연결시킬까 이런 부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주민들은 하나로 뭉쳐놨는데 주민들과 함께 하는데 또 이렇게 새롭게 오신 분들도 같이 여기서 좀 어우러질 수 있는 예전에 저희가 센터 오기 전에 아까 라운드 테이블 하면서 바깥 청년, 안 청년 라운드 테이블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안에 있는 청년분들이 영도에서 나가고 싶다는 것도 있었고 바깥에서 활동하다 영도에서 잠시 있었던 분들은
영도 정말 좋은 것 같지만 3년 이상 지내기 힘들다는 이야기를 그때 했었어요. 그래서 왜냐고 그랬더니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동네에서 이제 쓰레기 봉투들을 좀 묶어놔서 밖에 놔놨더니 동네 할머니가 막 화를 내면서 부르면서 막 게을러 갖고는 꽉꽉 안 채워놓고 헐렁하게 이래가지고는 갖다 버려놨다면서 그리고 한다거나 옷을 약간 파이면은 눈꽃이 르고 얼굴 파이다면서 이 옷을 파여 있는다면서 뭐 그런 거를 해가지고 너무 이제 힘들어서 안 되겠다는 거예요. 예, 제가 그전 얘기를 들으면서는 이 동네의 주민들도 새로운 사람한테 좀 개방적이어야 되고 그래야지만 이런 사람들이 용대 와서 살겠다 생각이 들겠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센터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와 질문을 너무 많이 준비했어요. 다음에 한번 또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네네. 감사합니다. 그렇군요. 예, 반가웠습니다. 예,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영도문화도시센터 고윤정 센터장이었습니다. 예.